안녕하십니까. 우리 반도의 분쟁을 생각할 때 단순히 1945년 일제의 항복과 미국의 조선반도 분할과 점령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 해방과 분할은 국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누적되었던 다양한 원인들 그리고 원한들을 해결하려는 우리 시민들의 활동이 분출되는 시기와 공간이 되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브루스 커밍스의 The Origins of Korean War, 조선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 1권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해방과 분할된 시공에서 분출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원한들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에서의 대변혁을 요청하는 혁명과 전통적인 기득권 계층의 반동과의 대립이라고 브루스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ialectic of Revolution and Reac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이 소련과 미국이라는 대국이 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의 대결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1945년 8월 15일 그 후 3개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오늘의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분쟁의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근세사에서 이시조선이 지닌 내부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건사회의 불평등한 사회, 경제, 정치 구조에서 소수의 통치계급과 일부 양반 지배 계층들이 당파 싸움, 분열로 일삼고 대다수 백성들을 억압, 수탈한 그러한 악정이 일제의 강점기에 더 악화, 강화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경제, 정치 구조들이 당연한 것으로 의식적으로 습관화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습관화된 우리들의 사회의식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쟁의 원인들로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로부터 미국의 아시아 유색인종들을 문화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강조한 그러한 풍조가 19세기부터 미국에 강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임스 브래들리의 The Imperial Cruise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항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2009년의 책에서 제가 받은 그러한 인상입니다. 서양의 사명은 어두운 유색인들을 문화화 혹은 서양화하는 것이라고 믿는 미국의 서양 우월주의에 기초한 당시의 강한 풍조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이 당시 미국 대학의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1900년 초기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러한 사명감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그가 이미 서양화한 일본을 앞세워 동양을 문화화하려는 civilize 하려는 정책이 또 하나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즉 1905년의 태프트 가투라 비밀협약으로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게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 반도를 직접 지배하여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정책이 우리 민족 분쟁의 원인들 중 중요한 하나가 된다고 보게 됩니다. 1945년 조선반도 분할과 여기서 발생한 대립이 제2차 대전 당시 동맹국이었던 미소 양국의 냉전이 시작되는 발화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역시 제2차 대전에서 동맹하였던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이
모택동의 혁명으로 수세에 몰린 정세에서 미국은 우리 반도를 동북아의 군사 전초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두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쟁에 대한 역사적인 근원을 저 나름대로 깊이 추구하다 보니 발표의 분량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단과 분쟁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저의 졸고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원고의 뒷부분에 있는 북의 평화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페이지 9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원고의 페이지 9, 그 마지막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나다라마 북조선의 평화적 책, 그 휴전협정 이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3년의 비극적인 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나 휴전협정이었지 전쟁이 종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휴전협정에 의하면 모든 외국 군대는 우리 반도에서 다 철군하게 되었지만 미국은 3개월 이내에 우리 한국과 더불어 방어조약을 맺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 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지금 거의 70여 년 동안 우리 반도에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57년부터 1021년까지인가요? 미국은 우리 남쪽에 우리 반도의 남쪽에 핵무기를 배치했었습니다. 물론 철거했죠. 이러한 때에 이제 북은 이러한 그 끊임없는 미국의 전면적인 그 전방위적인 그 위협을 대처하기 위하여 그 국방에 전력을 다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전면 봉쇄와 경제 제재 속에서 그 국방력을 강화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북이 다른 세계의 다른 약소국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정신을 쏘고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아서 미국이 다시 북을 침공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 백두산의 태극기를 꽂고 북진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만약 다시 우리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우리 반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남과 북 할 것 없이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68년 1월 미국의 정보 탐정선인 푸에블로가 원산 앞바다 영해를 침공했을 때 북은 그것을 납포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여러 면에서 위협을 하고 했지만 북은 자주권,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12월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미국의 영해 침공에 대한 그 편지, 확인서를 받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1969년 4월 15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미국의 EC-121, EC-121이라고 하는 고공 청찰기가 청진 앞바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북이 또 이 조그만 나라가 겁없이 그 미국의 고공 청찰기 EC-121을 추격해서 떨궜습니다. 거기에는 30명이나 되는 미군들이 청진 앞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은 군사적인 방위를 강화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2년부터 바로 2018년 4월 그리고 9월까지 북과 남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아름다운 합의서, 평화적인 합의서를 내온 사실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북의 상호 합의, 공동선언이 실현되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민족 상호 간의 합의, 공동선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로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좀 더 뛰어 넘어가서 다시 저는 이제 페이지 15라고 할까요? 15. 네. 11, 15를 뛰어넘겠습니다. 북은 이제 어떠한 방향에서 평화 통일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제가 페이지 11에 그냥 있습니다. 거기 그 북은 통일의 원칙은 7.4 공동성명에 나타나 있는 자주 민족 대단결과 평화를 통일의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과 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그 원칙은 7.4 공동성명, 이것은 1972년 7월 4일 이후락 씨가 북에 가서 북의 대표와 더불어 함께 합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칙, 통일의 원칙은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의 대단결을 통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1993년 4월 6일 김 주석이 직접 고안해서 선언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그 북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근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무산주의자건 유산주의자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 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야 열어나가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융성 번영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결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라고 하는 서문이 있습니다. 이 10대 강령의 10개를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에 있는 이것은 특별히 남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제일 걱정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7번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강령의 7번에는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이용한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회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 자본과의 공동 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7번째 10대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다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건 안에도 이러한 구정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분명히 극한적인 두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 연방제도로서 서로 용납하며 환영하며 같이 살아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간 방안은 제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발표한 중앙위원회 보고서의 일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 연방제의 5제와 10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있습니다. 5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최신을 연결하여 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최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통과 최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양단되고 교통과 최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최신을 다시 연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0번 연방공화국 창건 방안의 10번째 마지막 그 항목에 가면 이제 평화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 노선을 확고히 견제하고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 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인접한 나라들과의 설린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도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접 국가들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 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우리나라 영토에 다른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핵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건방안 10대 강령입니다. 10대 10번째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조선과 평화조약 체결로 67년이 넘은 휴전협정하에서의 전쟁 상태를 종식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민족의 남과 북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민족화에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합의와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은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채택하여 민족 통일의 원칙과 방법을 정책으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 협의 공동성명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냉전의 종식 후에 세계는 미소 양국 체제, 바이폴라 월드였습니다. 양극 체제였습니다. 그러한 데서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일국 체제, 유니폴라 시스템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세계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려는 소위 풀 스펙트럼 도미넌스라고 하는 정책으로 오늘날까지 내달아오며 약소국들, 조그만 나라들을 침공하고 미국의 경제, 정치적인 그러한 체제에 예속하려고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70여 개 나라에 80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세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미의 몇몇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정치적 예속에서 자주적인 나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미국은 경제 봉쇄와 악선전으로 그 나라 국민들을 분열하여 정권 교체하여 친미 정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로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의 상권에서 벗어나서 모든 자주적으로 자기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자기들의 백성들을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파기하기 위하여 미국 회사들이 계속 거기서 베네수엘라의 그 유류 회사를 주장하는 것을 계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의 민족화해를 통한 자주평화 통일의 정책은 미국의 남한국 정책의 변화와 대북조선 적대 정책의 변화가 없이 이룩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우리들이 아는 7.4 공동성명부터 2018년 9월 평양 선언까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남 정책의 변화와 북을 적대시하는 그 적대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미국을 향하여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으로 국교 정상화를 오랫동안 제안하여 왔지만 미국은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선이 2017년 핵무기 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으로 전략국가로 되었을 때 미국은 결국 조미 정상회담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역사적인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은 다시 18년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국교 정상화의 그 선언을 무시하고 다른 약속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북조선은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종식과
평화협정에 대한 회담 외에 다른 문제를 취급하려 하면 조미 회담은 열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조미가 함께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 오직 유일한 주제는, 회담의 주제는 적대시 정책 종결,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 이외에 다른 비핵화 무슨 뭐 이런 그런 것은 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민족 상호 간의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 평화협정 체결과 국교 정상화, 한미 동맹의 정상화, 즉 남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의 두 문제가 풀릴 때에 비로소 남한국은 북조선과 민족 상호 간의 공동 선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끊는 맞는 말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시조선이 지녔던 내외적 어려움과 중국의 보호국으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일제가 서양화하여 서양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우리 반도에서 중국의 관여와 소련과의 친선을 절단하였습니다. 중일전쟁, 러일전쟁을 우리 강토에서 벌였습니다. 미국은 1886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쳐 평양성으로 통상을 요청한 후 1882년 조미 친선 통상조약을 맺고 다시 1900년 초 일본의 태프트, 가츠라 비밀조약을 협약을 하면서 우리와의 통상조약, 친선 통상조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미 군정 기간 봉건사회와 변혁과 민주화, 일제잔재의 청산, 평등한 사회,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민족의 열정을 억압 학살하며 수십만을 살상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The Origins of Korean War의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의 분쟁은 민족의 개혁과 혁명 세력과 지배계층, 친일 잔재와의 대립의 미국의 개입으로 이미 1945년 9월부터 분쟁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전쟁은 이미 누적되었던 대결의 극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남쪽의 반공국가의 터전을 놓았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미 장개석 정부가 모택동의 혁명에 밀려 1949년 중국이 공산국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과 반도는 500만 이상의 생명 손실과 삶의 터전이 황폐해버린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냉전 시대의 이유를 들어 우리 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 한국 민족이 화해하고 깊은 상처의 치유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미국은 70여 년 지속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쟁 종식과 평화 번영과 통일을 향한 합의들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반도의 북조선이 전쟁 종식과 평화 조약을 하자고 오랫동안 요청하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북을 악마화하는 선전과 북의 위협을 이용하여 북에 대하여 전대미문의 봉쇄와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경제가 미국 다음으로 성장한 현실 1대1로의 방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이룩하며 남중국 해의 넓은 지역을 중국의 영해로 지적한 것 등의 위협으로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남과 북은 이미 여러 차례로 걸쳐 정상들이 좋은 평화적인 합의점을 제시하고 공동선언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향한 선언과 실천 과정을 반대하는 통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내 친일파 후손들이 오랜 기간 정권을 잡고 경제와의 유착으로 거대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분단 직후 북에서 남으로 온 친일파, 지주, 일부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이 민족 화해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적화 통일이라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동족들을 어떻게 이러한 동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반민족, 반통일, 대북 적대를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동포 시민들이 민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1972년 발표한 7.4 공동선언에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통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쪽에서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에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에서 모국 남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사이의 소외, 분쟁이 화해되는 복음으로 민족의 화해를 설파하는 외침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공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요소인 것처럼 설교하고 선량한 교인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과거의 상처 치유와 화해를 통한 전인적인 건강 회복을 위한 참된 성서적 신학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입니다. 현재 동맹관계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 반도에서 휴전을 유지하고 계속 군사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우리 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고 종전과 평화조약으로 조미관계가 정상적인 국교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견해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